여러분, 제 이름은 이임순입니다. 올해로 68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제 아들 민태, 그의 결혼시킬 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민태가 42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서 저는 얼마나 조바심이 났던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임순아, 너희 아들은 언제 장가 가니? 하고 물을 때마다 숨고 싶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곧 좋은 짝 만나서 바로 결혼시킬 거라고 얼버무리곤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민태,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어요. 민태는 어릴 때부터 참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해서 서울의 좋은 대학에 갔죠.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지 몰라요. 온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갔다고 자랑했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새 40이 넘어 혼자 살고 있다니 제 마음이 어떨지 아시겠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늘에 대고 빌었어요. 하느님, 부처님, 우리 민태 좋은 짝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그렇게 간절히 빌었지만 세월만 흘러갔죠. 민태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어요. 월급도 꽤 받는 편이라 경제적으로는 걱정이 없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밤늦게 퇴근하고 들어오는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사람 없이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쓸쓸해 보이던지.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중매쟁이 김할머니가 찾아왔어요. 김할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꽤 유명한 분이에요. 그동안 10쌍도 넘는 부부를 맺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임순 씨, 좋은 처자가 있소. 한 번 갔다 왔지만 착하고 일 잘하는 아가씨요. 나이도 36이라 민태 씨한테 딱이요. 딸아이가 하나 있다는데 6살이라네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한 번 갔다 왔다고? 아이가 있다고? 그럼 어때? 우리 민태만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이혼한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곧 그런 걱정은 접어두기로 했어요. 이 나이에 아들 장가 보내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뭘 더 바라겠어요. 그래서 저는 김할머니에게 물었어요. 그 아가씨 어떤 분이에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김할머니는 흔쾌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 아가씨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대요. 성격도 온순하고 마음씨도 좋다고 하더만 첫 번째 결혼에서는 좀 고생했다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잘 살고 있대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어린이집 선생님이라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겠구나. 우리 민태하고 잘 맞을 것 같아.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민태가 과연 이혼한 여자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게다가 아이까지 있는데. 그래도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냥 지나칠 순 없잖아요. 그날 밤 민태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민태야, 엄마가 널 위해 좋은 사람을 소개받았단다.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민태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 살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아, 그래도 한 번만 만나보자. 엄마 부탁이다. 그렇게 사정하고 또 사정해서 겨우 승낙을 받아냈죠.
그렇게 해서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그 여성분을 만나기로 했어요. 제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우리 민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는 만남이구나. 그렇게 해서 민태는 며느리를 만나게 된 거죠. 처음 봤을 때 참 예쁘고 단정해 보이더라고요. 말씨도 공손하고 싹싹해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단아하고 고왔는지 몰라요. 옆에는 앙증맞은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죠. 며느리의 딸 수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박영희라고 합니다. 며느리가 일어나 공손히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부드러웠죠.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을 뵙게 되어 제가 더 영광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은 참 좋은 며느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태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어요. 처음에는 말도 잘 못 걸고 어색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먼저 말을 걸며 분위기를 풀어갔어요. 민태 씨, 회사 일은 어떠세요? 많이 바쁘시죠? 네. 그럭저럭 해나가고 있습니다. 민태가 조금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민태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비록 한번 실수는 했지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는 민태 씨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해라면 우리 민태랑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며느리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민태도 점점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어색함이 사라지고 조금씩 대화에 열중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민태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그들의 순수한 웃음을 볼 때마다 세상의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며느리의 대답에 민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지더라고요. 수민이도 처음 보는 삼촌이라고 수줍어하면서도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민태가 수민이에게 말을 걸었을 때 처음에는 엄마 뒤로 숨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대답했죠. 수민아, 몇 살이니? 6살이에요. 와, 벌써 그렇게 컸구나. 유치원은 재미있어? 네, 선생님도 좋고 친구들이랑 놀이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니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헤어질 때 며느리가 제게 살짝 귓속말을 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태 오빠가 참 좋은 분 같아요. 제가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 이제 우리 민태도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태에게 물었어요. 아들아, 어땠어? 민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좋은 분 같아요. 어머니, 수민이도 참 귀엽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민태가 행복의 문턱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꿈에서는 민태와 영희 그리고 수민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이제 정말 좋은 일만 생길 거야. 그렇게 믿으며 잠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시련이 닥칠지. 둘은 얼마간의 교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 며느리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 예뻤어요. 수민이는 꼬마 들러리로 나섰죠. 하객들은 모두 부러워하는 눈치였고 저는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며느리의 화장을 도와줬어요. 거울 속 며느리의 눈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가득했죠. 어머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넌 우리 민태한테 최고의 신부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민태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입장하는 순간 민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수민이는 앙증맞은 드레스를 입고 꽃바구니를 들고 앞서 걸어갔어요. 하객들은 모두 귀엽다며 탄성을 질렀죠.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눌 때 주변에서 많은 축하 인사를 받았어요. 임순 씨 축하해요. 며느리가 참 예쁘네요. 아이고, 이제야 한시름 놓으셨겠어요. 아들 장가 보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민태는 회사에 다니고 며느리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살림을 깔끔하게 꾸렸죠. 수민이도 새 아빠에게 잘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마다 민태를 회사에 보내고 수민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며느리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저녁이면 근처에 사는 저도 불러 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죠. 어머님, 오늘은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북엇국 끓였어요. 많이 드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며 국을 떠주는 모습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수민이만 너무 챙기는 것 같았거든요. 영희야, 민태 와이셔츠는 다렸니? 아, 죄송해요, 어머님. 수민이 유치원 숙제 도와주다가 깜빡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관심은 온통 수민이에게만 쏠려 있는 것 같았죠. 민태도 점점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영희가 저보다 수민이만 챙기는 것 같아요. 제 옷은 항상 구겨져 있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한 번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막 시작한 새 가정인데 어느 날 저는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어요. 영희야, 수민이도 중요하지만 민태도 좀 더 신경 써주면 어떨까? 남편이 첫째라는 거 알지?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민태 오빠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수민이도 챙기고 오빠도 챙기려고 노력하는데. 그리고 이름 부르시는 거 조금 그래요. 아, 그래, 미안하다. 앞으로는 이름 안 부를게. 며느리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순간 아차 싶었죠. 내가 너무 성급했나?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 저의 관계에도 미묘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워졌죠. 아,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막 시작한 우리 가족인데. 그렇게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죠. 세아가 수민이 간식은 왜 따로 사왔어? 우리 집에 있는 거 먹으면 되잖아. 제가 그렇게 물으면 세아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어머님, 수민이가 입맛이 까다로워서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대화가 자주 오갔어요. 저는 며느리가 실은 우리 집 음식을 무시하는 것 같아 속상했죠. 내가 해주는 음식이 맛이 없나? 아니면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또 며느리는 수민이 옷을 사러 갈 때도 저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수민이 취향을 잘 알아요. 혼자 다녀올게요. 그 말에 저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나도 손주 옷 사주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며느리의 말을 거스르고 싶지는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민태와 수민이의 관계였어요. 민태는 수민이를 친딸처럼 대하려 노력했지만 수민이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민태가 회사에서 돌아와 수민이에게 안아달라고 했을 때였어요. 수민아, 아빠 안아줄래? 그 말에 수민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어요. 아빠가 아니에요. 제 아빠는 따로 있어요. 수민이가 그렇게 소리치며 울던 날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민태의 얼굴에는 상처받은 표정이 역력했고 며느리는 당황한 듯 수민이를 달래느라 바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민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그 일 이후로 민태와 수민이 사이는 더 어색해졌어요. 민태는 수민이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지만 수민이는 점점 더 민태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이런 상황을 중재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아 보였어요. 수민아, 민태 아빠가 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같이 놀자. 그렇게 말하며 수민이와 민태를 한자리에 앉히려 했지만 수민이는 금세 자리를 피해버리곤 했죠. 저는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 며느리에게 조언을 해보려 했어요. 세아가 수민이가 민태를 아빠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봐.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아.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민이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의 날 선 대답에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더 이상 뭐라 말하지 못했죠. 이런 일들이 쌓여갈수록 우리 집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식구들이 모여 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저녁 식사 시간도 어색한 침묵 속에 흘러갔죠. 저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훔치곤 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답니다. 세월이 흘러 1년이 지났어요. 민태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죠. 이름을 준호라고 지었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 모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특히 민태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안았죠. 어머니, 제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덩달아 울컥했어요. 드디어 우리 집에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기가 태어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며느리는 준호만 챙기느라 수민이를 소홀히 했고 수민이는 그런 엄마에게 반항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수민이가 울면서 제게 찾아왔어요. 할머니, 엄마는 이제 나 싫어하는 거야? 준호만 좋아하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주의 슬픈 눈빛을 보며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죠. 아니야, 수민아. 엄마는 너도 준호도 똑같이 사랑해. 다만 준호가 아직 어려서 더 많이 돌봐줘야 하는 거야. 그렇게 달래주긴 했지만 저도 며느리의 행동이 마음에 걸렸어요. 수민이를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말을 꺼냈어요. 세아가 수민이가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아. 준호도 중요하지만 수민이한테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면 어떨까?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어머님, 제발 수민이 일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제 딸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의 날 선 대답에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뭐라 말하지 못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집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손주들 간식도 챙겨주고 며느리 일도 도와주곤 했는데 이제는 뭘 해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민태도 이런 상황을 알아챘는지 저를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어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제가 집사람이랑 얘기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며느리랑 잘 지내지 못해서 아들까지 고생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한편으로는 수민이가 걱정됐어요. 준호가 태어난 후로 수민이의 행동이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밝고 명랑했던 아이가 이제는 자주 짜증을 내고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랑 놀아줘. 수민아, 지금은 안 돼. 준호 밥 먹이고 있잖아. 이런 대화가 매일같이 오갔어요. 수민이의 눈에 점점 더 슬픔이 깃들어가는 걸 보며 가슴이 아팠죠. 어느 날 수민이가 유치원에서 싸움을 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는 당황해하며 유치원에 달려갔고 저는 집에서 손주들을 봐줬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수민이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 수민이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수민아,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한테 말해줄래? 제가 물었지만 수민이는 대답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세아가 수민이가 왜 그랬대?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대답에 저는 또다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방 안에서 수민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의 눈치가 보여 가보지도 못했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어요. 처음에는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것 같았는데 이제는 큰 골이 되어버렸죠.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매일 밤 고민했답니다. 준호가 태어난 지 2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우리 가족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여러 갈등이 쌓여가고 있었죠. 특히 며느리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친정에 다녀오는 거겠지 하고 넘겼는데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세아가 애들 데리고 어디 갔다 왔니? 제가 물으면 며느리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친정에요, 어머님. 엄마가 아프셔서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며느리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불안해 보이고 초조해 보였죠. 민태도 이런 상황을 눈치챘는지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지나도 집에 오지 않고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죠. 넌 대체 어디서 뭘 하다 온 거야? 거짓말하지 마. 민태가 소리치면 며느리는 그저 울기만 했어요. 수민이와 준호는 부모의 싸움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리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말리느라 진땀을 뺐어요. 아들아, 제발 진정해. 애들 깰라. 하지만 민태는 들은 채도 안 했어요. 그저 술에 취해 울부짖을 뿐이었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며느리를 잘못 본 걸까?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어요. 식구들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 일도 거의 없어졌고 대화도 줄어들었죠.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안은 마치 얼음장 같았어요. 수민이는 이런 상황에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밝고 명랑하던 아이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우울해 보였죠. 준호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가끔 울음을 터뜨릴 때면 누구도 달래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며느리와 대화를 시도해 봤지만 며느리는 점점 더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민태에게도 술을 그만 마시라고 타일렀지만 소용이 없었죠. 어머니, 제발 저희 일에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죠.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또 집을 비웠어요. 처음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세아가 언제 온대? 애들은 괜찮대? 전화를 걸어 물어봤지만 며느리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죠. 사흘, 나흘. 일주일이 지나도 며느리와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태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온 동네를 뒤지고 다녔죠. 하지만 며느리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어머니,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설마. 민태의 눈에는 불안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저 아들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걱정 마, 아들아.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제 말과는 달리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2주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민태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어머니 영희가 전 남편이랑 도망갔어요. 수민이랑 준호도 데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만 쳐다봤어요.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더 신경 쓰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죠. 민태는 그날 밤 술을 마시며 울부짖었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들의 오열 소리를 들으며 저도 함께 울었어요. 우리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은 이렇게 산산조각 났어요. 다음 날부터 민태는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술을 마시고 잠들고 깨면 또 술을 마시는 생활이 반복됐죠. 아들아, 제발 정신 차려. 이러다 너 몸만 상해. 제 말에 민태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원망의 빛이 가득했죠. 어머니가 그 여자 데려오지만 않았어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아요. 제가 며느리를 데려왔죠. 제가 민태의 결혼을 서둘렀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인 것만 같았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거의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며느리와 아이들의 모습이 맴돌았죠. 수민이의 해맑은 웃음, 준호의 옹알이, 그리고 며느리의 미소.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대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밤새 뒤척이곤 했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그저 후회와 자책만이 제 마음을 채웠을 뿐이에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고, 밤이 되면 악몽에 시달렸죠. 며느리와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괴로웠어요. 아들 장가 보내더니 며느리가 도망갔대. 애들까지 데리고 갔다면서?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숨고 싶었어요. 그래도 저는 꾹꾹 참았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하고 민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았죠. 비록 민태는 거의 먹지 않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아, 오늘은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조금만 먹어볼래? 그렇게 말하면 민태는 가끔 몇 숟가락 뜨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났죠.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민태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저는 그런 아들을 돌보느라 정신없었죠.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태가 스스로 술병을 치우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 주변을 산책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활기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민태는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술을 끊고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죠.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태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리고 수민이랑 준호를 찾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인지 모릅니다. 제 아들이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 아들아. 잘 생각했어. 엄마가 힘껏 도와줄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민태의 눈에서도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민태는 작은 회사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무 보조 일이었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퇴근 후에는 자격증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운동을 하러 가기도 했죠. 그리고 개인 탐정을 고용해 아이들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민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벌어서 꼭 아이들을 찾을게요. 기다려주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거든요. 우리는 조금씩 희망을 키워갔어요.
비록 아직 아이들의 소식은 없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민태도 점점 더 밝아졌어요. 가끔은 웃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 꼭 다시 행복해질 거예요. 민태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드디어 며느리의 소재를 파악했어요. 며느리는 전 남편과 함께 부산에 살고 있더라고요. 민태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며칠 후 민태가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어둡고 지쳐 보였어요. 며느리를 만나고 왔지만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았나 봐요. 어머니, 영희는 돌아올 생각이 없대요. 전 남편과 다시 살기로 했다고. 민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무효 소송과 양육권 소송을 하기로 했어요.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꼭 데려올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제 와서 법적 싸움까지 해야 한다니. 하지만 민태의 단호한 눈빛을 보니 이번만큼은 제가 나서서 말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알았다, 아들아. 엄마가 곁에서 힘이 되어줄게. 그렇게 우리 가족은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민태는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지금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어요. 법정에서 며느리와 마주칠 때마다 아들의 눈빛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이렇게 싸워야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깊은 후회에 빠졌어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그때의 기억을 되짚어 봅니다. 왜 그때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지 않았을까? 왜 며느리의 마음을 더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을까?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그저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에 눈이 멀어 모든 걸 좋게만 보려 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좋은 점만 보려고 애쓰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던 거죠. 며느리의 불안한 눈빛, 수민이의 어색한 미소, 그 모든 걸 눈치채지 못한 제 어리석음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 조금만 더 대화를 나눠봤다면 달라졌을까요? 결혼 전 며느리의 과거에 대해 더 알아봤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전 남편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왜 헤어졌는지, 수민이는 어떤 아이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을 결혼시키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괜히 제가 오지랖을 부려서 아들 인생을 망가뜨린 게 아닌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결혼을 결정한 건 민태 자신이지만 제가 그렇게 등을 떠밀지만 않았어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둘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날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차라리 민태가 혼자 살았더라면 이런 아픔은 겪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준호라는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으니 완전히 후회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와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겠지만 그래도 이 경험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제 손주들이 언젠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이번 일을 꼭 기억하며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자책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제 잘못이 큰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조언이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